네, 경북 경산의 주지연입니다. 먼저 유명을 달리한 고 오요한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. 우리 김문수 장관님, 네, 2019년도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용부에서는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기업 차원의 어떤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예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의무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, 이게 어느 기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방송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직장 내 그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고용부에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받은 건수 이렇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12,000건을 상회하지 않습니까? 네, 그런데 방송사의 경우에는 신고 건수를 보니까 한 21건 정도 되더라고요. 그 네. 법 시행 이후에요. 네, 네,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,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 건수가 총 21건인데 그 중에 MBC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. 장관님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알고 거죠?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대부분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, 또 피해자가 뭐 알려지기가 좀 껄끄럽거나 이러면 뭐 약식 조사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법에 따른 이 정식 신고, 그래서 정식 조사를 고용부에서 할 텐데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법 시행 이후에 한 번도 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나 처벌 없이 모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. 네, 그런데 피해자가 정말 그 원해서 약식 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정식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어떤 징계나 어떤 처벌이 없다라고 하면, 이게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고용부에서 이렇게 방송사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눈치 보기나 이런 걸 했다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, 장관님? 뭐 그럴 리는 없고요. 또 고용노동부로서는 이 괴롭힘이 굉장히 감독관들도 어렵게 생각하고 법 규정도 모호하고 또 그 내부에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 직장의 문화, 관례 뭐 여러 가지하고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감독관들이 일부러 그걸 뭐 봐준다든지 뭐 방송사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네,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. 네, 없습니다. 예,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. 그런데 MBC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,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한 거는 3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. 네. 보면 2023년도에 뭐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됐고, 그다음에 2024년도 2월에 또 정직 1개월 정도 하고,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예 미성립됐다라는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, 그런데 이 고 오요한나 씨의 경우에는 2년 8개월간 지속된 괴롭힘에도 어떤 회사 차원의 인지나 조사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예방이나 감독에 대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데, 네. 혹시 우리 장관님은 MBC의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리 내규를 확인하셨습니까? 예, 봤습니다. 예. 이게 2022년도 저도 이제 내규를 봤는데요. 2022년도 3월에 이게 개정된 게 이게 최신판이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 내규를 보니까 사건 종결 이후에 2년간 뭐 반기별로 재발 여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모니터링 관련된 제도도 규정에 없고, 네. 그 다음에 가해자 징계 원칙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실시를 하라는 어떤 그런 명시 조항도 없고,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의 의무에 있어서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
이 내규에는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일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에 보고하는 어떤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를 있는데 이것도 회사 내규에 없었습니다. 네. 그런데 고용부에서 만든 2023년도 4월에 네. 발표한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보면 네.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앞서 지적한 모니터링 제도, 가해자 징계 원칙,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해놓은 거죠. 네. 그런데 정작 이 내규에는 MBC의 내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도대체 이 고용부에서는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정작 회사에서는 정작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물론 제도적인 어떤 보완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. 이게 정작 회사에서 이게 이 매뉴얼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, 장관님?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그 내규에 다 반영을 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감독을 착수하게 된 것은 MBC가 오 요한나가 첫 번째 이번에 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게 반복되면서도 왜 방치되고 또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왜 사실 자체가 뭐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진다든지 공식화되지 않았는지 요소고 이야기나 이런 거 전체를 종합해서 그래서 이 매뉴얼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 매뉴얼의 어떤 이 주요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는 이런 법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필요성에 동감하십니까? 예, 저희들은 뭐 그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사실 그 고용부에 이제 정식 조사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 어떤 처리 결과들이 이렇게 단순 징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처벌 없이 모두 종결되는 게 물론 원만히 합의해서 뭐 종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식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처벌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떤 피해자가 과연 이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